어느 정도 AI 그림을 뽑다 보면은 이런 그림을 봐도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캐릭터 한 명만 포즈를 잡고 있는 거는 뭐 지긋지긋하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서 있는 거로는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이미 나이 내는 도파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 2개 이상의 로라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상호작용 시켜봅시다. 리전 프롬프터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리전 프롬프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열리거든요. 활성화 체크하고 우리가 해볼 거는 가로, 세로, 마스크 이 세 가지를 해볼 건데 먼저 가로로 둔 상태에서 중간 거 체크하고 제네레이션 모드 중에서 어텐션은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캐릭터를 표현할 때 레이던트는 2명 이상의 캐릭터를 로라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디바이드 레시오 1, 쉼표 1 이렇게 돼 있죠. 비주얼라이즈를 눌러보면 가로 모드 1대1로 반반 그렇다면 세로를 누르고 비주얼라이즈 눌러보면 세로로 반반 이렇게 나눠지고요. 쉼표를 하나 더 놓고 1 이렇게 두면 비주얼라이즈 세로로 3칸 나눠지고 여기에다가 쉼표하고 1 누르면 비주얼라이즈 이번엔 4칸으로 나눠지고 세로로도 4칸 나눌 수 있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단 캐릭터 2개를 생성할 거니까 1 쉼표 1 이렇게 두고 맨 윗줄에 2명의 여성 2걸스 들어가고 도시 제일 윗줄을 완성했으면 자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서 브레이크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왼쪽에 위치할 캐릭터 로라를 찾아봅시다. 저는 빨간 마법사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한 칸 내려서 브레이크 입력하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올 캐릭터 파란 마법사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4장을 뽑아볼게요. 4장의 그림이 구워졌습니다. 왼쪽은 빨간 마법사, 오른쪽은 파란 마법사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상호작용을 시켜보면 핸드 투 핸드, 손을 잡다, 걷다 공통된 거를 맨 윗줄에 넣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이 옵션을 체크했기 때문에 맨 윗줄에 있는 이 옵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동으로 브레이크 다음에 오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을 뽑아보면 완성이 됐고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손을 잡고 걷는 포즈가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로로 하는 게 낫겠다. 세로로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로 4장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캐릭터가 너무 무표정하니까 브레이크 뒤에 있는 로라 뒤에다가 빨간 마법사를 웃게 만들어 보죠. 스마일 오픈 마우스 만들어 보면 오케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빨간 마법사만 웃고 있고 빨간 마법사만 웃고 있고 이렇게 로라 뒤에 쓰는 거는 이 캐릭터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로라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때는 이 로라를 넣어보면 지금 새로 넣은 것도 같은 파란 마법사긴 한데 이거는 다른 로라거든요. 이걸로 4장을 생성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 화면을 보면 지금 보면은 이 화면 중간을 기준으로 빨간색 마법사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마법사는 선이 되게 굵으면서 이상하게 화면이 다 깨지면서 생성이 됐어요. 이쪽 그림도 이상하고 이것도 그림이 이상하고 이것도 그림이 이상하고 이게 로라 2개가 만나면서 학습된 데이터가 충돌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상하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보통 과적합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로라 2개 이상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표현하려면은 이 현상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 피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중에 로라 블록 웨이트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짠 누르면 로라 블록 웨이트라는 확장 프로그램 이쪽 칸이 생겨요. 자 이거 뭐 화면만 대충 봐도 아니 대체 이게 뭐야 뭐 이상하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스테이블 디피전 웹 UI 팁 이쪽에 창을 하나 더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데이터는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요거 쓸 수가 있는 거죠. 로라 블록 웨이트 눌러서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죠. 머리 아플 거 없습니다. 자 XYZ 플롯 눌러서 XYZ 플롯 클릭하고 X타입 오리지널 클릭하고 위에 있는 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Y 논 지우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캐릭터 로라 이쪽에 숫자 1 다음에 땡땡 입력하고 대문자로 XYZ 이렇게 입력해주고 생성. 자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파란 마법사 로라에 대한 적용값들이 이렇게 맨 위에 표시가 돼 있는 건데 이걸로 판단을 해봅시다. 적용 안 하면 이렇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지금 all이라고 써 있는 게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적용을 하면은 2개 로라를 사용했을 때 그림이 상당히 많이 깨졌죠. 기본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자 다음부터 쭉 보면은 복장이 3개 탈락 지금 보면은 MIDD가 비슷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복장이 하얗게 나오고 지금 보면 MIDD라는 값을 가진 게 제일 비슷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MIDD 이거를 기억합시다. 아까 전에 그림이 이상하게 나왔던 창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로라 블록 웨이트 옵션은 켜져 있는 상태고 XYZ 플롯은 꺼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파란색 마법사 이쪽에 안쪽에 숫자 1 뒤에 땡땡하고 MIDD
내장 뽑아볼게요. 자, 완성된 화면을 보면, 자, 이제는 화면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화면이 깨지지 않고 캐릭터가 또렷하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캐릭터의 표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죠. 이럴 때는 이쪽 뒤에다가 캐릭터와 관련된 프롬을 조금 더 의상 같은 거 넣어주고서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하고 뽑은 걸 보면 이제는 프롬도 넣어줬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마법사도 어느 정도 캐릭터성이 살아났고 화면도 깨지지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 걷게 만들어 보면, 완성된 걸 확인을 해보면 도시를 배경해서 걷는 모습, 자,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명까지 넣는 거는 문제가 없고, 여기에 쉼표를 붙이고 1을 넣고 비주얼라이즈 3개로 나눠줬죠. 이쪽에다가 엔터 치고 한 칸 내려서 여기에도 브레이크 넣고 어떤 캐릭터를 넣어볼까요? 이번엔 초록색 캐릭터를 넣어볼까요? 특징도 여기다 넣어주고 3걸스로 만들고, 첫 번째 브레이크 다음에 오는 게 제일 왼쪽 중간, 이게 맨 오른쪽 캐릭터,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내장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3개의 로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초록색 옷을 입은 이 캐릭터 때문에 이쪽에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아까 전에 우리 해봤죠? 로라 블록 웨이트로 MIDD가 배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캐릭터만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거를 아까 전에 확인을 해봤죠? 물론 캐릭터 로라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해본 바로는 대부분 90% 이상이 MIDD를 넣으면은 캐릭터만 잘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MIDD 이걸 넣으면 됩니다. 빨간 마법사한테도 이쪽 뒤에 MIDD 넣고, 초록 캐릭터한테도 이쪽에 MIDD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장을 뽑아봅시다. 이렇게 4개 완성된 그림을 보면 지금 2개는 3명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2개는 2명까지밖에 표현을 안 해요. AI 그림을 계속 뽑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녀석은 야생마라는 걸. 능력치는 엄청나게 좋은 말이지만 지 멋대로라서 우리가 넣은 프롬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 4개 중에서는 그나마 요게 제일 마음에 들게 나왔네요. 이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구역을 3개로 나눠서 로라가 표현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초록색 옷 캐릭터가 이쪽에 표현이 되려다가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 옷 마법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따은 머리가 조금 나왔고, 야생마 같은 이 녀석이 캐릭터를 이상한 데 표시해주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컨트롤 넷으로 고삐 풀린 이 망아지를 교육시키면 됩니다. 가로를 768 놓고 리셋 눌러서 1명, 아마도 이렇게 중간쯤에 조금 키워서 또 추가 눌러서 키워서 하나 더,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로 보내면 이쪽에 컨트롤렛에 들어가죠. 활성화하고 모델, 오픈 포즈, 매니추얼 프롬프트에 워킹 핸드 투 핸드, 손을 잡고 걷는다, 이거 넣어주고 일단 뽑아볼까? 일단 완성이 됐는데, 자, 자세한 사진을 좀 보면은 캐릭터 3명이 뽑혔는데 지금 비율이 조금 이상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캐릭터 지금 비율이 마치 하체는 소홀히 하고 상체만 엄청나게 조진 그런 비율로 지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오픈 포즈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붙여넣기만 해가지고 이체형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됐거든요. 이체형에 그냥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상체가 이렇게 비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체 추응이 안 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웨이트라고 있죠. 제가 해본 바로는 대략 한 0.5? 이 정도로 내려볼게요. 컨트롤 웨이트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체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내리면 내릴수록 이 체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대략 0.5 정도 주면은 이 캐릭터 자리는 유지하되 어느 정도 로라에 입력되어 있는 이 캐릭터들의 체형을 어느 정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0.5 이 정도 주고서 내장을 만들어 보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네, 어느 정도 상체충을 벗어나가지고 좀 캐릭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4명은 4명도 안 될 거 없습니다. 자, 리셋 또 넣고 샌드 투 텍스트 투 이미지 보내고, 자, 그럼 4명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쉼표 하나 붙이고 1 또 넣고 비주얼라이즈 하면 4칸으로 나눠지죠. 자, 위에다가 여기에도 브레이크 추가하고, 이번에는 어떤 캐릭터를, 머리에 뿔난 캐릭터 이거를 넣어볼게요. 아마도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을 거고 넥타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여기 뒤에다가 땡땡 MIDD 포걸즈 이렇게 만들고, 자 이번에는 네, 3명이 아닌 4명을 생성. 자, 이렇게 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보면 내장 중에서 하나, 둘, 셋, 3개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 네, 역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쪽은 맨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뒤를 보게 만들어졌네요. 이 정도면은 로라를 4개 섞었는데 캐릭터성 무너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쉬워요. 지금 보면은 가로로 그냥 4칸 나눠진 거니까 캐릭터가 그냥 4명 표현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셋 512에 768 만들고, 한 명의 캐릭터는
이쪽 중간에 이렇게 서 있고 또 하나의 캐릭터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캐릭터는 이렇게 있다면 컨트롤 넷으로 보내서 이렇게 된 캐릭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마스크로 옮겨서 밑에 조금 더 내리면 세로 그림이니까 512에 768 만들고 마스크 에어리어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된 하얀색 캔버스가 나오죠. 컨트롤러 캐릭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잘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그려볼까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쭉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채워요. 뭐 마우스가 몇 번 이렇게 끊겨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쪽을 다 채우고 드로우 리전 누르면 이쪽에 색칠이 됐죠. 처음 색칠된 이 부분이 맨 윗줄에 있는 캐릭터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중간쯤에 이렇게 쭉 그려서 드로우 리전 중간에 있는 캐릭터 이게 들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 자 그리고 드로우 리전 자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만들어졌죠. 맨 윗줄에 있는 공통 프롬프트를 3걸스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 오케이 점프라고 합시다. 점핑 블루스카이 생성해보면 그림 6장이 생성이 됐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캐릭터가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점프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또 상상을 해봅시다. 과연 이게 점프를 하고 있는 거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위로 올라와서 캐릭터 3명이 누워있는 거를 촬영한다고 그렇게 입력을 해보면 해봅시다. 맨 윗줄에 있는 공통 프롬프트 점핑 지워주고 누워있다 입력해주고 시점을 프롬 어버브 분위기는 피크닉을 넣어서 소풍 온 분위기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만들어진 6개 그림 모두 다 3개 캐릭터가 누워있고 빨강, 파랑, 초록 캐릭터가 이렇게 피크닉에 와서 누워서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신기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넷이 영역 지정을 해가지고 캐릭터가 로라가 섞이지 않고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깜빡한 건데 이거 영역을 그릴 때 이쪽에 그냥 이렇게 하얀색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을 그냥 이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림 위에서 아예 이렇게 영역을 그려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캐릭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리전 프롬프터는 이렇게 로라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아닌 화면을 분할할 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 모드 이걸로 바꾸고 기본으로는 1, 1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가로로 반이 갈라지죠? 그러면 지우고 2, 쉼표 1 이렇게 입력하고 눌러보면 비율이 2대 1로 나눠집니다. 자, 이러한 비율로 입력을 해주면 화면이 3개로 분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쪽에 영어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엔터로 한 칸 내려서 맨 윗줄에 선셋 이게 전용 노을이니까 0번에 전용 노을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add row 한 칸 띄우고 리버사이드 강변 입력하고 그 다음에 add 콜 한 칸 띄우고 원걸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복장 입력해주고 4장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해보면 위쪽에 전용 노을 4개 있고 왼쪽에 강변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 자전거를 탄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쪽에 있는 게 강변이 아니라 만일 이렇게 그냥 대충 야구장을 입력해보면 이번에는 강변에서 야구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왼쪽에 야구장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일 프롬프트를 야구장을 아래로 보내고 자전거 탄 소녀를 위쪽으로 보내면 그리고 석양이 아니라 불꽃놀이로 바꾸고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고 확인을 해보면 방금 전에 설정한 0번 지점에 불꽃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1번 지점에 이렇게 자전거 탄 캐릭터가 나오고 오른쪽 2번에는 야구 경기장이 배경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캐릭터 한 명을 뽑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1 쉼표 1 쉼표 1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세로 모드로 놓고 이렇게 하면 세로로 3등분이 되죠. 이거를 이용한다면 한 명의 캐릭터를 표현할 때도 머리 스타일을 숏 포니테일 한 칸 내려와서 브레이크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원하는 상의 복장 입력하고 또 브레이크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이번엔 하의 복장 이것도 세로로 만들고 이렇게 인물 한 명을 출력할 때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맞는 걸로 확인해보면 그림에서 1대1대1 비율로 머리, 상체, 하체 이렇게 비율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깔도 넣어보면 머리는 파란색, 상의는 노란색, 하의는 빨간색 만들어보면 이렇게
화면 비율 1대 1대1 비율로 색깔 지정을 해가지고 옷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비율이 1대 1대 1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좀 수정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 1을 지우고 2 넣고 이렇게 만들면 세로로 비율이 1대 1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1대 1대 2 비율로 하의가 2의 비율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의가 더 길게 나오죠. 배불러. 방금 로제 떡볶이 먹고 왔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방금 전에 리전 프롬프터 이거 기능은 대부분 끝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사용할 때 편리한 팁을 해볼게요. 아마도 AI 그림 프로그램을 한 달 이상 다뤘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한 이 정도 되지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모으기만 한다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SSD 용량만 차지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체 빼고는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리하게 정리를 하느냐? 그럴 때 XYZ 플롯이라는 이 편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쪽에 XYZ 보이죠? X는 가로, Y는 세로, Z는 따로따로 프롬프트 상체가 나오게 어퍼보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고 X타입을 체크포인트 네임 눌러요. 그리고 이쪽에 이거 누르면 내가 가진 모델이 쫙 표시가 되죠. 이쪽에 X 눌러서 원하지 않는 모델은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거 세로로 만들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체크포인트 네임 한마디로 모델 이름이 써있고 동일한 프롬프트로 동일한 시드로 이렇게 한 번에 모델별로 다 출력이 됩니다. 자, Y쪽에 이쪽에 프롬프트 SR이라고 있죠. 눌러요. 이쪽에 어퍼바디 이게 상체 뽑은 거죠. 복사해서 프롬프트 SR 여기 핑크안에 붙여넣기, 쉼표 입력하고 카우보이샷, 그 다음에는 페이스. 그러면 이쪽에 프롬프트에 입력한 어퍼보디, 이거 어퍼보디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퍼보디가 여기 프롬프트에서 삭제된 다음에 자동으로 카우보이샷으로 교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페이스로 이렇게 교체가 될 거예요. 일단은 해볼게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위에 모델명이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왼쪽에 상체, 그리고 카우보이샷, 그리고 페이스.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에 있는 CFG 스케일에서 1부터 20까지 어떻게 그림이 변하는지 궁금하다 그랬을 때는 CFG 스케일을 선택을 합니다. 1 짝대기 20 한 칸 띄우고 가로 플러스 1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CFG 스케일을 1부터 20까지 1단위로 총 20장을 뽑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 장의 그림으로도 이렇게 가지고 CFG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림체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모델 정리는 꼭 해놓으세요. 그게 SSD 정리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다음으로는 가중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아무거나 한 장 뽑아보면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죠. 내가 만일 흑백의 연필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프롬프트에다가 모노크롬 스케치 이렇게 주고 뽑아보면 흑백의 스케치 느낌이 나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중치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만일 이 그림에서 더 그림을 러프하게 그린 스케치 느낌을 더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 프롬프트 창과 이 키보드를 잘 보세요. 키보드로 이렇게 화살표로 움직이면 그냥 한 칸씩 이동하죠. 근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단어씩 이동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단어를 선택을 해줘도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방향키를 한 번 위로 누르면 자동으로 가로가 쳐지고 1.1이 됐죠. 한 번 더 누르면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이게 가중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죠. 그림이. 예를 들어서 1.5까지 줘보고 생성을 해볼게요. 조금 더 그림이 이렇게 연필로 그린 것처럼 러프하게 나왔죠. 2로 두면 생성하면 2배로 러프하게 됩니다. 이게 가중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전에 배웠던 XYZ 플롯 기능이란 콤비네이션으로 활용을 하면 X쪽에다가 프롬프트 SR 스케치 아까 전에 가중치 0.1 넣고 여기에 넣어주면 아까 전에 우리 배웠죠. 0.1 써있죠. 0.1 맨 앞에 있으니까 이 0.1이 그 다음에 0.3으로 바뀔 거고 0.5로 바뀔 거고 7, 9, 1 이렇게 바뀌어서 생성이 될 거예요. 확인해보죠.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스케치 효과가 0.1부터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기능은 일반적인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옛날 느낌의 그림체로 바꿔주는 이런 로라도 있어요. 로라가 입력된 프롬프트를 잘 보면 이것도 뒤에 땡땡하고서 1이 붙어 있죠. 뽑아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가중치 1로 표현되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XYZ 플롯을 사용해서 이쪽에다가 0.1 입력하고 프롬프트 SR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생성. 이렇게 그 옛날 느낌의 로라가 적용이 됐을 때 가중치별로 어떻게 그림이 변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용 안 하는 이쪽에 있는 버튼 기능도 알아보고 갈까요? 뭐 보통은 이쪽에 파투페만 사용하겠지만 이것들도 기능이 있어요. 만일 오른 클릭한 다음에 Generate Forever 이걸 누르면 내가 이거를 오른 클릭한 다음에 캔슬 할 때까지 무한으로 계속 그림을 뽑게 될 겁니다. 이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은 뭐냐? 예를 들어서 시비타이 사이트에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쪽에 프롬프트가 나오죠. 일일이 복사할 필요 없이 이쪽 맨 밑에 이거를 클릭하면 전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다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화살표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까지 다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또는 프롬프트 서치 사이트에서 아무거나 그림 클릭한 다음에 웹 UI 카피한 다음에 프롬프트 창 맨 위에 거 비우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화살표 누르면 알아서 또 입력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게 자동으로 다. 또는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 EXIF 정보 띄우는 프로그램 이거 배웠죠? 이쪽에 메타데이터 복사하면 이게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이쪽에 프롬프트 창에 또 붙여넣기 한 다음에 화살표 누르면 요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버튼은 휴지통이니까 이쪽에 있는 프롬프트 창을 누르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비워지는 거 여기만 프롬프트 창에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고 싶다면 이쪽에 디스켓 모양 누르고 1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스타일 가면은 이쪽에 방금 전에 입력한 11 있죠. 누르면 이쪽에 들어가요. 이거를 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11 입력한 거 복사한 게 입력이 됩니다. 프롬프트 창에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해놨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뒤에 입력이 되고 그런데 이게 이쪽에 스타일에 보면은 입력은 되는데 지우는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지우냐면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보면은 이쪽에 스타일스 CSV 파일 있거든요. 이거 열면은 이거를 뭐 그냥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한 줄씩 삭제를 하거나 지우고 저장한 다음에 스타일을 확인해 보면 방금 전에 112 입력해 놓은 거 없어졌고 이렇게 남은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AI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면 제일 망설이게 되는 게 이 영어예요.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하는 거 이게 초보한테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럴 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딥L 번역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딥L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이것도 설치를 해요. 이 사이트 두 개 주소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확장 프로그램에 딥L 이게 생기고 트레이 아이콘에도 딥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클릭을 하면 커서가 생기면 이쪽에 딥엘 아이콘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면서 졸고 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죠. 마우스로 하나 키보드로 하나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대장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도서관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졸고 있다. 이 프롬프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잘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단어가 이렇게 프롬프트로 나눠서 입력한 게 아니라 문장을 입력했네? 네, 맞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프로그램은 노벨 AI 그거가 해킹돼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훔쳐온 거거든요. 원래 노벨 AI 사이트는 소설을 만드는 AI로 소설을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입력을 해도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영어로 입력된 내용이 궁금할 때는 컨트롤 CC 두 번 딱딱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디벨 세 창이 뜨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가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도 컨트롤 CC 이렇게 누르면 이 프롬프트 창에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저처럼 영어 울렁증이 조금 있다면 이걸로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프롬프트 창에는 문장이나 단어뿐만 아니라 이모지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이쪽에 마침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모지 창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이모지를 누르면 이렇게 얼굴 표정들 그리고 뭐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표정을 넣고 싶다.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고 우는 얼굴 이거 입력해 볼까요? 자, 그리고 우는 얼굴로 표정 4개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모지도 인식을 해요. 여기에다가 이쪽에 V 표시라고 있죠. V 표시도 하고 이모지 들어간 거 웃는 표시 V 표시. 자, 웃는 표시 V 표시. 만일 복장을 여자 소방관 이거를 입력하고 생성을 하면
이모지 입력한 거 웃고 V 소방관, 웃고 V 소방관, 이렇게 이모지도 편하고, 또는 아카라이브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AI 태그 도서관 이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편한 게 헤어 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그림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그림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카피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컨트롤 V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보면 부스스한 머리 4장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드레스 쪽에 들어가서 이쪽에 또 드레스 종류가 많아요. 피나포어 드레스,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카피가 되니까 여기에 또 붙여넣기 해서 또 생성을 해보면, 네, 이렇게 피나포어 드레스 자동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혹시나 어떤 걸 뽑아야 될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 AI 태그 도서관 들어와서 이 그림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이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난 다 귀찮고 누군가 자동으로 그냥 무한대로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장 프로그램 중에 이쪽에 SD 다이나믹 프롬프트라는 걸 설치하면 생기는 와일드 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 와일드 카드 매니저라고 요거 있죠.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익스텐션스 들어가서 SD 다이나믹 프롬프트 들어가서 와일드 카드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시점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from behind 엔터 눌러서 한 칸 밑에다가 from side 엔터 눌러서 한 칸 밑에다가 뒤에서보다, 옆에서보다, 위에서보다, 아래에서보다 이렇게 엔터로 구분이 됐으니까 4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저장합니다. 와일드카드 매니저로 갑시다. 리프레시 누르면은 자, 시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텍스트 이미지에 쉼표 다음에 붙여넣기, 이 4가지 시점이 랜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개 해볼게요. 10개 나온 그림을 확인해보면, 자, 랜덤으로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이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랜덤으로 시점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그림 프롬프트용 배경 장소 100개 알려줘. 엔터 하면, 자, 힘내라 챗GPT. 자, 이렇게 챗GPT가 100개를 알려줬어요. 100개 그대로 쭉 드래그해서 복사, 그리고 와일드카드 폴더에 텍스트 문서, 뭐 한글로 그냥 장소라고 입력한 다음에 붙여넣기. 자, 이렇게 100개가 입력이 됐죠. 저장.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돌아가서 와일드카드 리프레시 하면 시점과 장소 이렇게 2개가 생겼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텍스트 이미지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점 4개 랜덤으로 들어갈 거고 장소 100개 중에서 또 랜덤이 들어갈 거예요. 20개만 테스트로 뽑아볼게요. 이렇게 20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보면은 다 제각각의 장소랑 4가지의 시점이 적용이 돼가지고 랜덤으로 생성이 됐죠. 챗 GPT한테 여성용 복장 100개 알려줘, 그래서 100개를 넣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클릭 제네레이터 포레버까지 눌러놓으면 내가 멈추기 전까지 무한자를 생성하는 머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뽑다 보면 AI의 특성상 손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책상에서 졸고 있는 건데 오른쪽 손은 그나마 괜찮은데 왼쪽 손이 지금 뭉툭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만약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에이션 시드라는 기능인데요. 일단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을 png 인포 여기다가 그대로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로 가져오면 이쪽에 시드 고정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엑스트라 요거 체크한 다음에 바리에이션 스트렝스 여기다가 0.1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략 이것도 한 20장 뽑아볼까요? 생성 누른 다음에, 자, 뭐 이제는 할 게 없어요. 기도한 수밖에. 자, 이렇게 바리에이션 시드 지금 0.1을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20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리에이션 시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최대한 이 시드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조금만 건드려 가지고 어딘가를 고치는, 네,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뽑은 거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보면은 왼쪽 팔이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뭉툭하게 된 거를 안쪽으로 숨겨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 있냐, 왼쪽 팔이 안쪽에 숨었으니까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보이게 나왔고, 어떻게든 이 딸깍 하나만으로 손을 고칠 확률이 늘어납니다. 저도 해보기 전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한 20장 정도 뽑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서 그림을 봤는데 이쪽을 봐도 EXIF 정보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 이미지 투 이미지 쪽으로 가져와서 이 그림을 그대로 잡고서 이쪽에 던져 놓으면 이 상태에서 딥 담브로 이 버튼을 누르면
EXI 정보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냥 AI가 분석해가지고 이런 그림이다 해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오케이 8장을 한번 뽑아보면 비록 EXIF 정보가 없어가지고 분석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30% 정도는 비슷하게. 그리고 신기한 사이트 2개가 있는데요. 이 움짤 생성 사이트부터 알아보면 내가 만든 캐릭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만든 캐릭터를 이쪽에 업로드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배경이랑 캐릭터를 어느 정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만들어줘요. 아까 전에 자전거 타는 거 이 사진도 자전거랑 배경이랑 분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고 싶으면 쉐어 버튼 눌러서 GIF는 화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MP4로 받은 거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배경이랑 분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심심풀이로 해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기한 사이트는 이쪽에 눕기를 자동으로 따주는 사이트인데요. 업로드 이거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전거 타는 그림 파일 이렇게 마우스로 영역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자전거 타는 것까지만 내가 따고 싶다면 자 일단 머리 클릭하고 그럼 머리 선택되죠. 그리고 얼굴도 클릭해주고 그러면 여기까지 선택, 가방도 선택, 그리고 요것도 선택. 그리고 요 자전거 끄트머리 여기 또 클릭.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컷아웃 오브젝트 누르면 방금 전에 제가 선택한 게 그대로 따집니다. 이거를 오른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눕기가 따져가지고 이 부분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지만 AI 그림 3탄 2달 정도 약간 넘게 사용하고서 쓸만한 정보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가 만들어본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지금 이 영상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짧을지 길지는 제가 아직 편집하기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영상에 담은 내용들이 AI 그림을 그리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